자, 이번 시간엔 이온화 에너지를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자 반지름 배웠잖아.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배웠다.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가려막기 효과라 해가지고 안쪽 껍질이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지는 경향을 띈다 해서 전자 껍질수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껍질이 똑같아서 가려막기 효과가 비슷하다면 그때 유핵전화를 봐라. 원자번호. 원자번호가 센 놈은 당연히 핵전화 힘이 세니까 반지름이 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가 껍질도 변하지 않고 원자번호도 그대로라면 그 다음엔 전자수를 봐라. 그게 음이온화 과정이었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야.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소들의 주기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를 보게 되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화 잘 된다 안 된다의 대표적 성질이야. 정의를 보잖아. 자, 기체 상태. 원자에서 아무래도 원자 중에서도 기체 상태는 가장 불안정한 상태니까 전자 하나를 떼어낸다는 표현을 쓰거든. 필요한 에너지다. 자, 이때 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도망갈 수 있겠잖아. 그러면 우린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과연 전자는 핵으로부터 어떨수록 도망가기 편하냐, 뭘수록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전자 도망가기 쉽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전자를 잃기 어떻다.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 잃기 쉽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이온화 되기 쉽다? 양이온화 되기 쉽다. 이러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산화되기 쉬운 거야. 전자를 잃는다는 건. 산화되기 쉬우면 금속과 비금속 중에 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알겠어? 이게 다 같은 말이란 얘기지. 그럼 이런 애들은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유리한 거야, 대부분이.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될 거고, 조심할 건 전자 잃기 쉽다고 전자 얻기 쉬운 거 아니야. 이것이 조심할 거야. 이 뜻은 아니란 말이야. 전자를 얻기 쉬운 정도는 전자 친화도라고 따로 있어. 우리는 양이온 잘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같은 주기 내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클까라고 따지면 18족이야. 걔는 이온화 되기 어렵잖아. 비활성 기체고. 그래서 18족은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커서 양이온 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 자, 이렇게 우리는 외곽의 최외곽의 전자, 당연히 전자를 떼어낼 때는 그 전자 하나가 당연히 어디 전자라는 얘기야? 최외곽의 전자겠지. 그럼 에너지가 제일 높은 전자라는 얘기지. 그 원자 내에서 걔를 떨어뜨릴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의 주기성을 보잖아. 자, 거기에 보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라는 게 뜰 거야. 그 중에 같은 주기에서의 주기성을 한번 봐봐.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반지름이 어떻게 되니? 작아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표현을 쓴다는 거지 대체적으로 라는 표현을 쓰게 돼.
이 표현을 쓴다고.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말했어. 아니 그냥 원자번호 크면 반지름 주니까 이온화지 크다고 보면 되지. 왜 대처질까? 뭐가 존재한다는 거지?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2족과 13족이고 또 하나 있어. 15족과 16족이더라 이런 말이야. 예외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2족보다는 13족이 원자 반지름이 작고 15족보다는 16족이 원자 반지름이 작아. 그럼 이온화지가 커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뭔가 그때 이온화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2족이라고 하는 것에 누가 있냐면 2주기에 4번 베릴륨이 있어. 13족에 그 다음에 5번 붕소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5번 붕소가 작은데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큰 거야. 이렇게 2족이. 다시 15족은 7번 질소고 16족은 8번 산소인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지 커지는데 얘들 둘만 이렇더라는 거지. 자,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4번 베릴륨은 최각의 전자가 이거잖아. 1s에 둘, 2s에 둘. 5번 붕소는 이거라는 거지. 2p 하나. 자, 무슨 얘기냐? 당연히 앞에 2s에 둘도 있지. 근데 p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야.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2s에 있는 전자 두 개 중에 하나를 떼어내는 에너지가 혼자 방황하는 전자 하나 떼는 것보다는 어렵다는 거야.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 여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ES보단 EP가 크니까 이거 떼내기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면 6번 탄소는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걔도 쉬워야 되잖아. 근데 홀전자가 2개 이상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전자들이 안정해져. 안정성을 보장받는다고 훈트 규칙 때문에 떼내기 어려워져 갑자기. 알겠어요? 유액전화도 도 세지고. 그러니까 홀전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오비탈이 3개나 되는데 하나 딱 나타났을 때 상당히 불안할 때니까 이때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 전자가 하나 있을 때는 쉽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얘들은 EP의 3개잖아. 질소가 홀전자가 3개로 제일 많은 애잖아. 근데 얘는 EP의 4개잖아. 이것도 똑같이 해석을 하거든. 요랬다가 갑자기 하나 딱 늘어나면 이 노란색 떼내는 게 더 쉽더라. 왜? 얘 이유는 전자 간 반발력이 크다. 누가? 얘가. 전자를 떼내기 쉽다라고. 또 한 쌍이 더 생기는 9번 플루리늄이 또 안정화돼, 걔들은. 그러니까 최초로 전자 한 쌍이 나타나는 첫 번째, 홀전자가 나타나는 첫 번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같은 족은 어떤가? 예외가 없어, 같은 족은. 같은 족은 우리가 원자 번호가 크면 전자 껍질이 늘어나잖아. 다시 말해서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크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커지잖아. 그로 인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더라는 거지. 전자 떨어지기 쉽더라. 자,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잘 봐봐. 3번 리튬이 이온화이 크겠냐, 11번 나트륨이 크겠냐 그러면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라고 따졌을 때 1족이면 이온화 에너지 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뚱뚱하니까 떨어지기 쉽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표로 확인해 보자, 표로. 자, 우리가 볼 때, 이온화 에너지를 세로로 놓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 번호가 되겠죠, 원자 번호. 놓고 보면, 자, 수소를 요쯤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헬륨으로 잡으면,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리튬,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이온화에너지를 적을 수가 있어. 여기가 헬륨이거든. 여기가 네온이고, 여기가 아르곤이라고 보면 돼. 그렇다면 봤을 때 맨 꼭대기 위치하는 애들 있잖아. 그들이 누구라는 거지? 같은 족이라는 거야, 이게. 같은 족에. 18족은 아무래도 그 주기에서 가장 이온화가 크죠. 자, 여기 누구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니까 여기 몇 족 원소인 거야, 여기 쭉. 1족 원소들이 요거에 해당되는 애들이 1족 원소야. 자, 그렇다면 요게 뭐냐, 요게 2죽이죠? 요게 뭐냐? 3죽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야. 2족, 13족과 15족, 16족이잖아.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눈여겨봐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2주기만을 딱 끄집어내서 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리튬이죠. 베릴륨이죠. 그래서 약간 꺾여요. 붕소죠. 탄소, 질소, 꺾여요. 산소, 플로린, 네온으로 이렇게. 이해갔어?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러한 규칙성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보통 뭐냐? 2, 3주기잖아. 세트 1. 세트 1을 한번 그려볼게. 세트 1을 보면, 우린 요렇게 그릴 수 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정도의 이제 질소가 있어요. 산소, 플로린, 네온, 너무 많이 떨어져.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게 세트 1이야. 그럼 제일 센 1차,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센 애부터 한번 불러볼까? 비교를 해보면 누가 제일 크냐? 그럼 네온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가 플로린. 그 다음에 질소라는 거야. 산소. 이중이 중에서도. 질소가 세 번째로 센 거지. 그 다음에 누구냐? 보면 마그네슘인 거야. 알루미늄, 그 다음 마지막에 나트륨이 되더라. 이렇게. 알겠어? 이게 이온화에너지 비교야. 할 수 있겠어, 세트 1? 그지? 저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세트 1이 시험에 잘 나와? 얘를 모두 갖고 있거든. 예외적인 조항 두 개를 모두 갖고 있거든. 15족, 16족을 담고 있고 2족, 13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생제 비교 잘해라. 그러니까 얘들이 누가 누구야라고 비교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유액전하는 말이랑 그다음 뭐까지 막 섞여서 나오는 거야. 원자반일까지 막 섞여서 같이 통합적으로 나오니까 어려운 거야. 자, 이제 129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 거기 봐봐.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런 말이 써 있어. 자, 이게 무슨 표현인가 봐봐. 전자를 어떤 한 원자 내에서 전자를 순차적으로 떼어낼 때의 에너지 비교야. 알겠지?
한 원자 내에서 이걸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럼 가장 쉬운 이제 3번 리튬을 볼게. 3번 리튬은 몇 주기 몇 주기냐는 거지. 2주기 1주기야. 그지? 여기다 에너지를 가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에너지냐?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순차에서는 이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써. 1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말하는 이온화 에너지가 1차야. 전자 하나 떼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빠져나가겠지, 전자가. 그럼 얘는 요렇게 될 거야, 요렇게. 잘 봐. 요렇게 될 거야. 맞지?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기호로 요렇게 쓴다는 거지. 중심 핵의 전하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전자만 준 거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에너지를 뭐라고 할 거냐? 2차 이온화 에너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전자 하나가 도망갈 거야, 또. 그럼 얘는 이게 될 거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자, 그럼 에너지를 한 번 더 넣어. 몇 차 이온 에너지? 3차야.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전자가 모두 도망가겠지? 핵만 남은 거야. 이게 끝이야. 몇 차가 에너지 제일 셀 것 같아? 당연히 3차가 제일 세다는 얘기지. 아주 단순한 거야. 근데 봐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1차보단 2차가 세고 2차보단 3차가 센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순차적 이온의 특징인데 어디서 갑자기 세졌냐가 중요한 거야. 자, 여기 전자 배치 중에 뭐 전자라고 얘는 빼야 되겠지. 전자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중에 누가 제일 안정한 전자 배치야? 이거 누구 거야? 헬륨이지? 이때 전자 떼내는 게 뭐라고? 두 번째로 센 거잖아. E2니까. 근데 E1보다 E2가 세고 E2보다 E3가 센데, 그지? 갑자기 세지는 경우가 요때더라 이거야. 안정한 전자 배치 전자를 떼내는 게. 알았어? 그래서 보면 요게 도대체 몇 배 큰데 갑자기 커졌다라고 얘기하냐? 이건 약 4배 이상. 약 4배 이상 커지면 이건 안정한 전자 배치 전자가 떨어졌다라고 예측하라는 거지. 그 봐. 1차, 그 다음에 2차 때 세졌으니까 쟤는 지금 외곽에 전자가 한 개 있구나라고 추론하는 거야. 그래서 몇 쪽이라고 추론하는 거지. 이걸 보고 1족이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야. 그럼 2족은 몇 차 때 세질까? 2족은 1차, 2차, 그 다음에 3차 때 세지는 거야. 자, 중요한 거. 그러면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이걸 제일 많이 틀려. 자,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3개. 참, 족은 몇 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잘 또 틀린다. 그게 13족이라는 얘기지. 조심하라고. 원자과 전자수가 3개까지 맞춰. 아, 그러니까 갑자기 세지는 요것이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족으로 따지면 3족이 아니라 몇 족이다? 13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이런 건. 이해했어? 자, 이러한 표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족, 2족, 13족을 비교하잖아. 봐라. 같은 주기 이런 말이 있어.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고 C라는 원소가 있어. A라는 원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해. 자, B라는 원소 이렇게 표현해. 참고로 학교 시험 문제, 수능 문제는 6차, 7차는 나중에 수능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내신은 안 내. 왜? 지면이 아까워. 저 뒤까지 가야 되잖아. 대부분 1족에서 13족이 시험에 나오거든. 자, 이랬을 때 보자. 얘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족이 몇 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원자가 몇 개다? 잘했어. 2족이. 자, 다시. 얘는 3개다. 몇 족? 여기까지 돼서 1차 이온 에너지 세기를 비교해봐. A, B, C 중에 누가 제일 세? 1차 이온 에너지를 비교해봐. 누가 제일 세? B가 제일 세야 되는 거야. 왜? 예외잖아. 예외. 1족, 2족, 13족 중에 누가 제일 센 거야? 그 다음에가 A가 제일 약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냐? 네.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볼래? 2차를 비교해 봐. 누가 제일 셀 것 같아? 당연히 얘가 제일 세야 돼. 왜? 쟤는 지금 뭐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잖아. 다시 말하면 A가 리튬, B가 베릴륨, C가 누구라면? 붕소라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리튬은 헬륨의 전자 배치야. 알았어? 그래서 누가 제일 세다? A가 제일 세. 여기만 비교하면. 그 다음에 누가 센 줄 알아? 그 다음엔 얘는 전자가 몇 개 남냐? 하나 남고 얘는 몇 개 남아? 2개 남지? 하나일 때가 셌냐? 2개일 때가 셌냐? 당연히 2개일 때가 센 거야. 왜? 원자 번호가 크니까. 알았어? 그래서 누가 세다? 그 다음에 누구다? 요렇게 돼. 자, 다시 봐봐. 3차를 비교해봐. 3차를 비교하면 3차 때 안정한 전자 배치 갖는 애가 누구야? B지. 얘가 제일 세. 그 다음에 누가 세냐? 얘가 세. 왜? 이제 전 껍질이 하나 줄어가지고 작아지잖아. 핵전화가 세지는 거야. 얘는 여전히 껍질이 하나 더 남아있고. 알겠어? 그래서 쟤는 A고 제일 약한 애가 C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는 거야. 어떻게. 봐라. 얘 같은 경우를 내가 세트 1으로 그려볼게. 어디로 그릴 거냐? 저기다 그릴 거야. 저기다. 알았어?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잘 봐요. 처음에 얘가 A였던 거야. B, C였던 거야. 이렇게. 이게 몇 차 이온 에너지라고 이게? 이게 1차야, 1차. 이게. 자, 봐. 2차는 저 위에 뜨겠지. 에너지가 높을 거니까. 근데 요 1차 거 가지고 고만고만하게 비교하는 거야. 한 가지 옆으로 가면 돼. 2차는 상대 비교야. 여기가 얘가 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누가 와? 여기가 누가 와?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2차 곡선인 거야, 2차 곡선. 하나 옆으로 간다고. 그럼 봐. 3차는 어떻게 잡을래? 이게 2차면 3차는 하나 더 옆으로 오면 돼. 그래서 이게 3차야. 한 칸씩만 옆으로 밀면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질문할게. 저거 1차 이온 에너지잖아. 비교했지? 이게 몇 차라고?
2차 한번 해볼까? 2차? 2차 누가 세? 제일 세네. 그렇지. 그렇게 부는 거야. 그 다음 누구? 그렇지. 그 다음 누구? 산소 플로린이야.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는 거지. 이해 가서? 산소가 질소 자리 가고 플로린이 산소 자리 오는 거니까. 그 다음 누구지? 저 밑으로 떨어진 질소야. 탄소 자리가 있는. 그 다음에 이쪽이야. 누구냐? 알루미늄. 그 다음에가 네온은 아까 나왔어. 내친 김에 3차까지 해볼까? 3차? 내친 김에 3차. 3차도 한번 비교해보자. 3차. 누가 제일 세다? 3차는? 두 칸 옮기면 되는 거야. 3차는. 마그네슘이 제일 세. 그 다음 누구야? 그렇지. 나트륨이야. 그 다음 누굴까? 플로린, 네온이야. 맞아? 플로린이 질소 자리로 간다고. 네온이 산소 자리로 가고. 이해 가냐? 그 다음엔 봐. 네온이 여기 있고 플로린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여기 누구 있겠냐? 산소 질소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산소 질소. 그리고 누구니? 알루미늄이 제일 작아. 상대 비교는 한 칸씩 옆으로 빼면 되겠구나. 이해 갔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줄게. 니들이 잘 속는 거. 잘 봐봐. 같은 축에도 2족 13족이 있고, 그 다음에 15족 16족이 예외라고 그랬어. 자, 가장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야. 자, X, Y, Z가 있고, 원자 번호가 이렇게 연속적이라고 조건을 주는 거야. 알겠어? 그 얘들은 모두 같은 주기 원소야. 알겠지? 자, 이랬는데 1차 이온 에너지가 이렇대. 그 뭐뭐 중에 하나야. 2족 13족 아니면 15족 16족 중에 하나인데 얘가 누군지 찾는 거야. 잘 봐. 자, 변형된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문제가 출제되거든. 하나는 2차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X, Y, Z 2차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래. 얘 몇 쪽이냐? X, Y, Z. 2차 때 저렇게 변하면 2차 때 갑자기 커진 애가 몇 쪽 원소야? 1차, 2차 때 갑자기 커지는 거. 저 왼수 봐라. 전자 하나 떼내고 나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니까 몇 쪽이야? 1족이지. 뭐 이렇게 2차 고민해. 이거 1족이라니까 이렇게 되면 2차를 보고 얘가 이런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봐봐. 이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었다면 2차 되면 나트륨은 네온 자리 간다니까. 이해 갔냐? 마그네슘은 나트륨 자리로 오고. 이해 갔어? 그래서 얘가 1족, 2족, 13족이구나. 근데 X, Y, Z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면 2차 이온 에너지가 이건 14, 15, 16쪽이야. 왜? 봐. 탄소, 질소, 산소라면 한 칸씩 옆으로 미루잖아. 그럼 탄소는 붕소 자리가. 붕소, 그 다음에 누구? 탄소, 질소 자리로 나란하게 쓴다고. 이게 14족, 15족, 16족일 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2차가. 한 칸씩 옆으로 미니까. 이해 갔니? 네. 됐어? 네.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네가. 저렇게 밀렸을 때 저런 변화를 보이면 저건 저거구나 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 봐봐.
이거 예외적인 관계잖아. 베릴륨이 있고 붕소가 있어. 누가 커? 얘가 컸지. 자, 3주기는 이 관계가 누구 있어? 3주기는 마그네슘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어. 얘가 당연히 커. 같은 2주기라면 마그네슘이 커, 베릴륨이 커. 이온 에너지. 껍질이 누가 저 작아. 그러니까 제가 커야지. 핵과 가까우니까. 잘 들어. A가 2주기야. 자, 2에서 3주기 원소를 조건으로 줘. B가 13주기야. 같은 주기라면 누가 에너지가 세야 돼? A가 세야지. 같은 주기 2주기 셌잖아.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 아이오닉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이렇더라는 거야. 13주기 세더라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냐는 거지. 잘 봐. 얘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잖아. 베릴륨이 1등이야. 붕소, 그 다음에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가 알루미늄이거든. 이해가니? 그러면 야가 2족이고 2족이지 맞지? 이가 13족이고 이게 2족이고 13족이면 지금 이거 물어본 거라고 선생님이. 뭔 말인지 알았니? 같은 주기라면 당연히 A가 세야 되는데 B가 셌다 그럼 얘가 2주기 13주기라는 말을 알아들으란 얘기야. 2주기라고 B가. 이해 갔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선생님이 지금 예외적인 것만 쭉 알려주는 거예요. 순차적 이온에너지까지. 자, 129쪽에 탐구자료청 봐봐. 맨 아래 A, B, C 원소가 있어. 봤지? A는 몇 차 때 갑자기 커지니? 2차 때 갑자기 커지지. 4배 이상. 그럼 걔가 몇 족이다? 1족 원소인 거야. 두 번째, B는 몇 차 때 갑자기 커지니? 3차 때 갑자기 커지지. 그럼 걔는 2족 원소인 거야. 맞지? C는 몇 차 때 갑자기 커지니? 4차 때. 그럼 얘는 몇 족이라고? 13족이야. 그럼 네가 이제 A, B, C를 같은 주기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같은 주기라면 무조건 B가 A보다 세야 돼. 예외니까. 1차가. B의 1차는 738인데 C의 1차는 578이지. 같은 주기야 이거. 이해 갔냐? 그리고 578보다 A가 더 작지. 4966 그지? 같은 주기라고. 이해 갔어요? 만약에 B를 측정했는데 2족인데 C는 13족인데 C가 1차가 더 크지? 100% B는 3족이야. C는 2주기 13족이고. 이해 갔니? 그런 거 풀 때 이걸 이용한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 A, B, C는 2차를 딱 그리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져. 너 2차 한번 봐봐. 누가 제일 커? A, B, C 중에 2차는. A가 그 다음은? 그래 A, C, B 이렇게 된다니까. 2차는. 이해 갔냐? 상대 비교를 그렇게 하는 거야. 3차는 누가 제일 커야 돼? B가 제일 커야지. 그래서 B가 얼마라고 써있어? 7733. 그 다음에가 A라니까 옆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C는 제일 작은 형태가 다 3차는. 그렇게 하나씩 왼쪽으로 미는 비교를 하면 좀 더 쉽다. 비교가. 알겠어요? 자, 페이지 130쪽 풀면서 정리해봐. 자, 봐봐. 자, 원소 A에서 E의 원자 반지름 했는데 이걸 보면 일단 내가 선생님 밑줄 친 부분 있잖아.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금속인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산소는 싸잡아서 얘들이 2주기인 걸 눈치를 채야 돼. 얘들은 3주기고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봐라. 요렇게 큰 애들 이게 금속의 성질이고 이렇게 된 애들 이게 비금속의 성질이야. 그래서 지금 빨간색 이온 반지름이 작은 애가 뭐 A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B인데 금속이 밑줄 친 셋 중에 제일 뚱뚱한 애가 누구야? 나트륨이지. 3죽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이를 나트륨으로 잡는 거지. 리튬, 베릴륨 중에 누구 뚱뚱해? 리튬이 뚱뚱하겠지. 3번으로. 그래서 이게 리튬이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베릴륨이다. 그럼 나머지 이제 산소하고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3주기 원소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 반지름 큰 얘가 염소, 얘가 산소가 되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 이해갔지? 원자 반지름으로 찾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으로 두 번째 금속과 비금속을 추론하는 거다. 특히 산소는 얘 누구 전자 배치를 따라가지? 네온. 얘는 아르곤. 그래서 이온 반지름 차이가 있는 거 알아두고.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순차 이온 에너지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1족부터 13족까지만 유의있게 봐야 돼. 얘 여기서 끊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1족인 거야, 1족.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끊기지, 2족인 거고. 자, 얘는 쭉 보니까 여기서 끊겨. 보니까 4배 이상 커지는 데 찾으면 돼. 13족이야. 근데 얘는 여기서 끊기네. 얘도 2족이야. 그렇다면 이런 거지. 2, 3주기래잖아. 2, 3주기. 이걸 갖고 푸는 거라고. 이걸 가지고 1차를 가지고. 특히 얘들 사이를 잘 봐. 같은 주기에서 몇 족이 커야 돼? 2족이 커야 되지. 그래서 얘가 크니까 이 둘이 같은 주기인 거야. 근데 이게 13족인데 2족이 13족보다 작잖아. 이거 3주기 원소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3주기. 얘가 2주기. 그럼 자, A는 누구냐? 지금 얘 봐봐. 738이라고 하는 3주기 원소보다도 어떠니? 작지.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520이야?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B는 이게 2족이고 그 다음에 이게 13족이면 요거보다 A가 당연히 작아야 돼. 근데 세 가지 원소는 같은 주기에 속한다라고 조건에 줬단 말이야. 그럼 세 가지면 아 얘들 셋이 같은 주기구나 라고 알아야 돼. 알았지? 쟤는 누구지?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 아니면 이렇게 봐도 좋아. 얘는 2차가 제일 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크잖아. 그럼 얘 무조건 번호가 바로 밑에 번호야. 바로 옆으로 내려가니까 한 칸씩. 그지? 그래서 A, B, C가 모두 2주기다. 저 조건에 따라서. 특히 우리 BCG 구분하는 거 잘 봐. 13족인데 2족보다 크면 2주기 13족인 거야. 알았죠? 자, 원자나 이온 반지름의 조건 찾는 연습인데 1번은 어떠냐? 껍질이지, 껍질. 얘가 2주기고 3주기니까 이건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맞는 설명.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유액전화죠. 원자 번호가 어떠니? 얘가 작잖아. 그래서 뚱뚱하죠. 다음에 3번은 껍질이죠, 껍질. 얘는 껍질이 4개, 얘는 3개. 다음에 4번은 전자의 숫자죠. 전자간 반발력. 전자수가 커져서 이온 반응이 커지는 경우예요. 5번은 등전자 이론이야. 등전자 이론에서는 가장 유력한 구별 단위가 유액전화, 유액전화, 원자 번호. 그래서 이 부등호는 바뀌어야 돼. 이게 틀린다. 그래. 맞지? 이런 건 선별적으로. 자, 6번 볼게요, 6번. 자, 원자 A에서 D의 전자 배치인데, 우리 이걸 딱 보고 얘 몇 주기 몇 쪽? 2주기 1족이구나 라고 알아야 돼. 원자 번호까지도 3번 리튬이야. 다음 B는 요거 다 읽어야 돼. 2주기 몇 쪽이다? 16쪽이야. 8번 산소야. 다음 C는 2주기 17족이야. 17족. 9번 플로린. 얘는 3주기 2족이야. 특히 이 커다란 숫자가 쥐양자수인데 쥐양자수에 있는 전자를 모두 통칭하는 게 원자과 전자수이며 뭐였지? 최각전자수였어. 얘는 12번 마그네슘이 될 것이야. 이주기 원소는 세 가지가 정답이에요. A, B, C. 이게 2주기야.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9번 탄소가 돼야 되지. 그지? 껍질이 2개인데 번호가 제일 크니까. 맞았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C하고 D를 비교하면 등전자 이론이잖아. 9번이 핵전화가 제일 작으니까 당연히 커야죠. 맞았어. 이해 갔어요? C하고 D니까 플로르 이온하고 마그네슘 이온이란 말이야. 이해 갔어? 껍질 두 개로 똑같잖아. 등전자니까. 근데 핵전화가 얘가 세잖아. 작다고. 알았어? 이해 갔어? 자, 08번. 자, 얘들 둘이 껍질이 어떠냐? 둘이 이온의 껍질이 똑같지? 근데 껍질이 몇 개야? 두 개지? 세트 1이야. 그럼 A는 누구다? 12번 마그네슘이고 B는 누구다? 9번 플로르. 바로 전에 있는 CD 얘기야, 지금 이게. 누가 더 크다? 등치. B가 더 커야 돼. 핵전화가 작으니까. 이해 갔어? B의 원자과 전자수 7개, 7개는 17족이었단 말이야. A, B는 같은 주기가 아니야. 왜? A 같은 양이온은 껍질을 잃어버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A는 3주기 원소다. 원자 반지는 당연히 그래서 A가 커야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특히 양이온 조심하라겠어. 다음에 2주기 원소면 너는 제일 먼저 보일 정보가 이거야.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뚱뚱해. 이해 갔어? 그러니까 A, B, C, D 중에 얘가 제일 번호가 작아야 된다는 거야. 반지름이 제일 크니까. 그 다음 D가 번호가 제일 크고. 그래서 말이야, 이렇게 끊게 되면 A, B는 이온 반지름이 줄기 때문에 쟤들은 양이온 금속이고 C, D는 이온 반지름이 늘기 때문에 비금속인데 A, B 모두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를 수밖에 없어. 2주기니까 얘들은. 하지만 얘들은 누굴 따라가야 돼?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야 되겠지. 세트 1이니까. 그래서 이온 반지름도 그래 얘들이 큰 거야, 이렇게. 이해 갔지? 그래서 기억 A, B는 금속 원소가 정답이고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누굽니까? 그럼 D가 답이야, D.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잖아. 그리고 D의 이온은 음이온이 맞아요. 정답은 2번 디귿 하나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10번 볼까요? 그림은 2, 3주기라고 했는데 여기 잘 봐라. 2, 3주기인데 원자 반지름이 A, B가 지금 크잖아. 그지? 그럼 얘가 3주기다. 얘들이 몇 주기고? 왜 그럴까? 이온 반지름이 CD는 커진단 말이야. 음이온이야, 비금속. 그러니까 2주기 비금속, 얘는 3주기 금속인데 요런 특징을 갖고 있어. 여기에 유액전화 한번 더 그려볼까? 유액전화를 그리면 봐. 얘들 원자 번호를 예측해봐. C, D는 같은 주기니까 번호가 작은 C가 D보다 크지. 원자 번호. 맞지? 유액전화가 세니까. 그러면 A, B는 누가 원자 번호가 더 클까? A가 당연히 커. 그럼 순서대로 따져봐.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되는가? A, B, C, D. 이게 원자 번호 순서야. 이해 갔어? 이게 원자 번호 순서라고. 얘는 3주기고 얘는 2주기니까. 이렇게 되면 유액전화는 누가 제일 셀까? C가 제일 세. 그 다음에 D고 A, B야, 순서가. 툭 떨어지잖아. 기억나냐? 자, A와 B는 3주기 원소가 정답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것은 했는데, B 정답이야.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그러니까 얘가 좀 가장 가까이 있는 3주기에서. 원자 번호 제일 크니까. 유액전화 C, D, 원자 번호 큰 애가 세다겠지? 무조건. 이건 그냥 법칙이야, 법칙. 그래서 10번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야. 자, 16번은 왜 선택이 됐냐면 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 가지고 족을 찾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3주기 원소라고. 3주기 원소. 이건 여길 끊어. 1족이야. 얘는 여길 끊어. 4배 이상 커졌으니까 13족이야. 그럼 얘가 2족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X는 했는데 봐라. 얘가 13족이면 누구보다는 작아야 된다. 2족인 738보다는 작아야 돼. 496보단 크지만. 알겠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13족이 2족보다 작다. 원자과 전자수 지금 현재 누가 제일 커야 돼? B가 제일 커야죠. B가 13족이니까. 다음에 C의 안정한 화합물, 이건 나오지 않겠지만 C는 플러스 2가짜리야. 그래서 CO5가 정답이야. 산화이온 마이너스 2가짜리랑 1대1로 결합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기억니은이 정답이 된다, 이건. 자, 18번. 아까 봤던 거 기억하지? 얘가 연속인, 원자번호가 연속인 애들인데 이게 두 개의 가정수가 있어. 1족, 2족, 13족도 이렇게 될 수 있고 14족, 16족, 17족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가 되는 게 얘야. 얘는 어떻게 변하는지 얘들아? 이렇게 변하지. 이런 식으로. 2차가. 이해 가서? 그래서 지금 Y는 이라고 했는데 2주기이기 때문에 질소가 정답이야, 이건. 얘가 탄소, 그 다음에 얘가 산소라고, 요렇게. 미안해. 15족, 16족이지. 17족이네. 됐죠? 14, 15, 16족. 그래서 Y는 질소가 정답이고 베릴륨이 아니란 얘기죠.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XZ 같아요. 2로 같죠. 왜? Y가 3이니까 대칭이잖아. 그지?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어떠냐? 같죠. 몇 개로? 5개로. Y부터 5개야. 탄소는 몇 개라고 했지? 사탄. 붕소는? 쌍붕. 규소는? 18. 8개. 알루미늄. 쌍붕사탄 18R7. 이렇게. 아이, 부끄러워 죽겠네. 암기를 해버려. 그냥, 몇 개인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3사는 왜 3사냐면, 질소부터 5거든, 계속. 그 전에 4, 3. 그 다음에 15번 인부터 9개거든. 그 전에 8, 7. 이렇게 알아줘. 자, 이제 이런 게 경우수인데, A에서 D에 대한 자료다 몇 개의 원소가? 4개겠지? A, B, C, D. 자, 7, 8, 12, 13 중에 하나야. 자, 여기 잡아놨어. 바운더리를. 이온 반지름 그러면 누가 제일 크다? 얘지, 답은. 그래서 C는 질소야. 제2 이온 에너지 저기 잘 봐봐. 제2잖아. 그지? 1은 저 중에 7번이 제일 세, 1차는. 그 다음 8번이고 12, 13이야. 예외 둘 다 있기 때문에. 근데 2차는 누가 제일 셀까? 8번이 세, 2차는. 7번이 탄소 자리 가고. 이해 갔지? 그래서 얘가 8번 산소야. 원자과 전자기나 누구 유익전화 B하고 A면 번호가 B가 큰 거거든. 그럼 남은 게 누구냐 이거지. 13번, 12번이야.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건 A가 정답이야. 3주기 번호 제일 작은 애. 맞죠? 3주기 번호 제일 작은 애. 12번. 제2 이온 에너지 A가 커, B가 커. 제2는 당연히 B가 커야죠. 제1은 A가 크다니까 마그네슘이. 제2는 한 칸씩 옆으로 가면 마그네슘은 나트륨 자리로, 알루미늄은 마그네슘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야. 이거 몇 종 물어본 거라고 그랬지? 그래, 저거 자꾸 헷갈린다. 2족은 2차분의 3차가 제일 큰 거지. 맞지? 그럼 누가 C가 1족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봐봐. 얘를 1족이냐 2족이냐 묻는 게 아니잖아. 잘 봐라. 이게 누구야? 1차야. 이온 에너지.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2차는 이렇게 놓자고. 됐어? 그럼 제1분의 얘 작지, 제2는 크지. 산소가 무조건 큰 거야. 그래서 D쪽 이거야. 1차분의 2차기 때문에 1차가 작고 2차가 크면 크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런 얘기야. 21번 봐봐. 조건부 문제를 찾아가는 거야.
원자 번호가 이거 명심. 연속이야. 그러니까 4개가 연속인 거야. 문제는 A, D가 번호 순서는 아닌 거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모두 같다. 이걸로 게임이 끝인 거 알아? 응? 2주기에서 4개가 다 똑같으려면 얘밖에 없어. 7번 질소부터거든. 7번 질소부터 5개야. 8번 산소 5개, 9번 플로린 5개, 10번 네온 5개. 이 4개가 끝이야. 홀전자 수는 D가 A의 2배다. 홀전자 수 불러볼까? 3.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 요 관계. D가 얘고 A가 얘야. 제2 이온 에너지. D가 B보다 크다? 당연히 이 둘 중에 제2로 가더라도 얘는 제일 센 거야, 이 중에. 그지? 그렇다면 제2는 D가 크다. 이게 B라는 얘기야. 그게 C고, 이런 얘기야. 산소가 더 세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애는 A, 맞아. 9번 플로린 7개. 제일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산소야. D, 맞아. 유액전하가 가장 큰 거 누구야? C, 네온이야. 맞아. 모두 정답이 되는 거지. 찾을 수 있겠지? 자, 야는 좀 복잡하겠다니? W에서 Z의 원자과 전자수가 있고, 이거 4개 다 WX, Y, Z 4개의 원소가. 자, 각각은 원자과 전자수 반지름 이것 중에 하나인데 얘들이 이것 중에 하나다. 그럼 봐봐. 우리가 원자과 전자부터 써봐. 이 넷 중에 누가 윈? 플로린. 그지? 그 다음 누구? 산소. 그 다음은 마그네슘. 그 다음 나트륨. 다음 원자 반지름 봐봐. 누가 제일 윈?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지막 하나, 이온 반지름.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걸 갖고 갖다 맞추는 거야. 누가 여기서 눈에 밟히냐? 딱 보니까. 야, FNaO는 한 번쯤은 다 앞으로 나와보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애를 빼봐. 여기 누구냐? X. 그지? 여기서 제일 큰 애는 Z. 그 다음 제일 큰 애는 Y. 누가 하나 빠졌어? W 빠졌지? FNaO 중에 W가 누구다?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W는 마그네슘인 거 알았고, 그럼 W가 딱 봐봐. 맨 꼴찌인 거 먼저 찾아봐. W가 맨 꼴찌인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마그네슘 꼴찌인 거 이거 이온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W가 처음에 두 번째인 거. 얘가 누구야? 그럼 이거 원자 반지름이야. 자, 마지막 확인. 마그네슘이 세 번째인 거. 이거네. 이게 원자과 전자수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비교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1등이 딱 있네. 꼴찌 누구지? 오고 찾아가는 거야. 여기에 없는 애들. 그러니까 사실 기출문제는 풀이 방법을 외우고 가는 거야. 알았어요? 빨리빨리 보고. X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X는 누가 되는 것이야? 나트륨이 돼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니은도 맞겠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일수록 이온 반지름이 크다? 그렇진 않죠? 이온 반지름은 산소가 제일 컸잖아. 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자. 자, 2, 3주기 원소 AC야. 이 원소들을 보니까 A, B는 같은 쪽이래. 그래서 이렇게 묶어놔.
같은 족이래. 근데 이거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몰라. 여튼 A와 B는 동족이야, 동족. 세로로 동족. 자, 바닥 상태에서 A, C의 홀전자 수합은 7이다. 조합을 한번 따져봐. 033 돼. 가능하지? 033 안 돼. 뭐냐? 1, 3, 3 가능하지. 그 다음 2, 2, 3도 가능하죠. 맞아요? 이 조합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같은 족 원소로 따진다면 요게 같은 족, 뭐 15족으로 같은 족이거나 요거는 14족 또는 16족으로 같은 족이거나. 왜? 홀전자 수가 똑같은 애들이 같은 족이니까 조건을 찾아가 좁혀가는 거지. 제2 이온 에너지가 A, B, C 순서래. A가 제일 크고, 그럼 A가 일단 같은 족이니까 A가 2주기의 설이야, 2주기. B가 3주기, 이렇게. 알겠지? 근데 제2 이온 에너지니까 어찌 보면 쟤보다 작으려면 16족도 괜찮은 거야, 16족도. 알았어? 그러니까 C가 예를 들어서 얘들 둘이 16족이라고 잡아버리면 2, 2, 3인데 그렇다면 C는 B보다도 작으려면 전 15번 인이면 가능하다는 거야. 얘가 16족. 요것들이 16족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요건 15족이어도 되는 거야. 근데 3주기 15족이니까 인정도 얘가 3주기 16족이니까 뭐 황 정도, 그 다음에 얘가 산소 정도 되는 애라고 보면 되지. B와 C는 바닥 상태에서 오비탈 수가 SP는 9개로 동일하죠. 이게 정답이 되네요, 그럼.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산소가 맞고요. 제1 이온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 제1. 그러면 3주기 중에 이온의 작은 애 찾아야 되는데 16족이 더 작잖아. 황. 맞았어. 원자과 전자가 듣기에 유효기는 번호 큰 애가 짱이죠. 맞았어요. 16번이 15번보다 셉니다. 자, 3번 봅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제2분의 제3을 나타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얘가 제일 크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제2분의 제3이니까. 알겠어요? 그렇다면 13족이래. 미안해. 너 닮았다, 내가. 그지? 2족. 그래서 얘는 몇 족이다? 번호가 제일 작으니까 얘는 1족이 되는 거야. 1족이. 알았지? 자, 그럼 YZ가 원자 번호가 연속이니까, 자, 이렇게 되거든? 자, 원자 번호 연속이 4개 중에 이쪽이 이렇게 하나 더 차. 지금 현재 요런 식으로 놨을 때 요 지점이 X란 소리거든. 얘가 W란 소리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 중에 봐라. 이게 1차란 말이야. 2차는 어디에 가 있어? 여기에 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 여기 있는 애가 더 세. 얘가 지금 13족이란 소리야. 1차는 작고 2차는 크니까 얘가 14족이고. 이렇게. 그럼 2주기니까 얘가 리튬, 베릴륨, 얘가 붕소, 얘가 탄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탄소가 당연히 X, 베릴륨보다 크죠. 왜? 여기를 뭐로 잡아 소리가? 여기를 뭐로 잡고? 얘가 크죠. X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 누가 제일 커? W가 제일 크겠죠. 저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그 누구냐? 라고 한다면 Z예요, Z. Y가 아니라. 알았어요? 얘가 저 위쪽으로 하니까 한 칸.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서 가장 큰 건 Y죠, 지금. Y. 2개. 알겠습니까? Z라면 1개밖에 안 됩니다. 정답은 기억 하나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바리? 자, 04번 보자. 원소 7에서 13번 중에 하나래요. 또 세트 완 문제야, 이게.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 무슨 얘기일까? 비금속이야, 얘들은. 그래서 누구누구 중에 하나다? 7,
8, 9번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원소가 가, 나, 이다 라고 했네. 그럼 다는 누구란 얘기야? 금속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야. 제2이온 에너지가 다가 제일 크대. 끝났어. 이거 1족이야 1족. 1족이 제2가 제일 큰 거야. 알지? 그래서 다는 11번 나트륨이구나. 근데 제2이온 에너지가 나가 가보다 크다네. 나가 가보다 크대. 그러면 힌트를 잘 봐. 7번, 8번, 9번, 10번인데 이게 1차잖아. 이게 1차잖아. 지금 7번 있고 8번 있고 9번 있고 10번 있다고 쳤을 때 제2이온 에너지가 제2차 이온 에너지가 나가 가보다 크려면 어떤 경우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이 경우가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2차가 됐을 때 8번이 7번보다 세지잖아.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오히려 8번, 9번 했는데 8번이 9번보다도 세다. 요것도 감안을 할 수 있지. 대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을 보니까 이거 기억해 우리? 이거 기억해? 유액전화 8번, 9번, 10번, 11, 12, 13 얘만 예외라고 했잖아. 이 중에 다가 이 중에 있단 말이야. 다가 얘야 얘 다. 유역제는 가 하나가 커야 되거든. 근데 가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가가 얘 정도 돼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 가가 얘 되고 나가 얘 되어야 2차 가면 1로 가고 내려가서 얘가 세질 수 있지. 맞지? 그래서 가가 9번 플로린, 8번 산소 요렇게 된다는 걸 결론으로 낸 거야. 제일 이온 에너지 당연히 가가 제일 크죠. 제1은 나트륨이 제일 작고 원자 반지름 가장 작은 건 가여야 돼요. 플로린 걔가 제일 작아요. 껍질 두 개에다 번호 제일 크잖아. 제1분의 제2 1종 물어본 거잖아. 얘가 제일 세겠죠 당연히. 기억 지그시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나? 자 10번으로 가볼까? 자 바닥 상태 원자에서 홀전자 수랑 원자 반지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 갖다 써놓으면 돼. 여기 2인 거 홀전자 수 2인 거 있잖아. 2인 애가 누구밖에 없냐? 8번 산소죠. 끝이야. D는 8번 산소야. 1인 애가 누구냐면 1인 애가 9번 플로린에 나트륨에 알루미늄 셋 중에 이렇게. 알겠지? 근데 8번 산소보다 다 크잖아. 얘는 8번 산소보다 작거든. 9번은. 그러니까 8번 산소보다도 원자 반지름이 다 크기 때문에 얘들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얘가 더 크잖아. 얘가 11번 나트륨이고 얘가 13번 알루미늄이야. 이렇게. 저도 영인에는 유일하게 마그네슘이지. 얘가 12번 마그네슘. 원자 반지름 탁 만들어졌네. B는 그래서 나트륨이 정답이고 이주기 원소 한 가지. D 하나야, D 하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애는 누구다? 8번 산소죠. 요거 하나만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홀전수 외우고 있어야 돼. 자, 3주기 원소 A에서 E의 원자 반지름인데 3주기니까 당연히 이거 번호가 제일 작죠.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작다. 이렇게. 반지름이 크니까 그 다음 봐봐. 여기까지가 금속이죠. 3주기니까 얘는 누구를 따라간다? 당연히 10번 네온의 전자빛을 따르는 세트 1이고요. 얘는 누구 따라간다? 18번 아르곤을 따라가겠죠. 세트 2입니다. 자, A는 금속 원소가 맞고요. D는 양이온 되기 부끄럽죠. 음이온 되기 쉬운 원소죠. 알겠어요? 양이온 되기 어려운 원소라고 해야 돼요. 음이온 되기 쉽다는 표현을 쓰기도 어렵고요. 그냥 양이온 되기 어려운 원소.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애, 여기서 C입니다. C. 알겠어요? 번호가 제일 큰 애는 당연히 C겠죠. 오마이갓, 이게 뭐냐? 야, 얘 작다. 그죠? 이것만 작네. 이거 금속이네, 금속. 맞죠? 얘들도 금속이고요. 그럼 여러분 원자 번호를 한번 불러볼까요? 누가 원자 번호 제일 작아요? B. 그죠?
원자 번호 보면 이게 원자 반지름이 B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 누구? A, 그 다음 D, E, C가 제일 크네. 그래서 D는 양이온되기 쉬운 원소 맞고요. 원자 번호 가장 큰 원소는 C가 답이고요.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값을 감소해야 되고 금속이니까 유액전하가 가장 작은 원소는 B겠죠. 그래요. 3번이 틀렸네요. 지금 보니까. 유후. 자, 이것은 우리 많이 봤잖아. 어떻게 할까? 2, 3주기면 잘 들어. A, B는 만약에 2주기라면 얘들은 4분의 4가 되는 거. 맞지? 3주기라면 몇 분의 몇이야? 왜? 전자의 숫자니까. 2주기면 S오비탈이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3주기는 3개가 있어야 되거든. 고로 홀전자가 2인 건 얘가 8번이고 얘가 12번이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야. 홀전자 수는. 알았니? 산소가 2니까 1.5는 2주기면 누가 있고 4분의 6 3주기면 근데 홀전자 3이니까 이게 15번 인이죠. 얘가 10번 네온이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어요? 산소가 질소 바로 옆에 있지. 질소가 홀전자수 얼마야? 제일 크지? 얼마? 그럼 옆에 있는 산소는? 그 8번 산소는 2잖아, 홀전자수. 마그네슘은 2족이잖아. 1빵. 빵이라고. 됐어요? 금속 원소는 그래서 누구냐? A 하나예요. 틀렸습니다. 2주기 원소에 몇 개입니까? B하고 D 2개입니다. 맞아요. 원자 반지름에서 D는 빼주세요. 18조건 빠지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큰 원소는 누굽니까? 12번 마그네슘입니다. 정답은 니은 하나예요. 여기까지? 알았니? 잘 풀어.